255회 평택시의 임시의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 회부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됐던 상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이상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03억 9,856만 원이 증액된 1조 1,659억 4,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조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8억 7,858만 원이 감액된 661억 78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소송 패소 시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 예비비 54억 2,063만 원과 내부 유보금 46억 1,1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조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 예산은 동남아 정기항로 운항 중단에 따른 항로 운항 보전금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청년 정책과 세출 예산은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 기본소득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세출 예산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7,566만 원, 안중시장 문화관광형 사업비 2억 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비 1억 2,862만 원을 계상하고 대설 피해 소상공인 재구호 기금 도비 및 국비분으로 총 17억 5,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은 지방세, 세수입 체납 징수 활동 지원, 도비 보조금 배정에 따라 1,3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상정안의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의원입니다.
5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과 이번 추경 예산 편성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1,485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 내역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불필요한 예산은 많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일반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 심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감액 사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일반 예비비가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의 1% 이내 편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한 180억 정도를 예비를 편성을 했다가 54억 정도를 지금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문제 없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예비비 뺀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네. 보통 당초 예산에는 1% 정도 이내를 확보하고 1% 정도를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 때는 뭐 어느 정도 이제 3, 4개월 정도 지났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 특별한 수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정 부분 좀 판단을 줄인 해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런 차원도 또 있고요. 있고. 예, 그렇습니다. 내부 유보금은요? 내부 유보금은 이제 지난 추경 때 본 예산 편성 시에 감액된 부분을 내부 유보금으로 이제 편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다음 추경에는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관항 어울림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800만 원 추경이 지금 올라왔어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2000년부터 2024년도까지 추진했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 형태는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게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민간 위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협회 주민에게다가요 위탁 협약을 했습니다.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까? 운영비 이제 월 100만 원에서 1,200 정도 공공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예, 예. 월 100만 원 정도 해서요. 지금 이 어울림 센터를 건립을 하는 당시에 지금 여기 보면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예.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 겁니까? 142억 정도 투입된 거에서 이게 뭐 한 10평도 안 되는 태양광 예. 설비를 설치를 했는데 예. 자체적인 어떤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는 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발전 설비 시설도 꽤 운영비가 좀 설치비가 좀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산출 내역을 보면 이 광열비를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사실은 지출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런 광열비가 좀 부족해서 예산을 좀 요구한 것 같은데 태양열을 설치를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이 수요를 좀 충족시켜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양광 그럼 태양광 설비 이거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좀 같이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 좀 하셔야 될 예. 것 같고요. 네, 네. 기왕 이런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입을 해서 이런 센터를 건립을 하고 사실은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정 시설비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전기료가 사용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시설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1월 달에 한 100여만 원 정도 들어가고 광열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게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출입 여기 몇 명이나 합니까? 한 2, 30분 이상 사용합니다. 하루에요? 예. 사실 많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챙겨보실 필요성이 있다. 태양광 설비 운영 현황을 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저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그 생활 밀착형 청년 공간 운영 그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전액 도비인 것 같은데 이거 어디 공간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신청을 따로 받을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시민의 공간도 들어갔고요. 시민의 공간. 예, 안중에 있는 5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랑 강사비를 좀 지급을 합니다. 이게 예. 지금 이런 사업이 미래전략국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의 비슷한 이 공간 확보에서 하는 사업이.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거는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일 네, 거예요. 마을 공동체도 예. 있고 교육국 참. 이제 교육국이 아니라 어디죠? 교육 청소년과요. 교육 청소년과. 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 청소년들을 역별로. 상대로 해서 거기서 있습니다. 계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는 거기 조례 관련해서도 청소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청년 공간하고는 좀 네네, 틀리다. 다릅니다. 예. 이게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 행정부의 전시 행정 성격이 굉장히 짙은 것 같아서 이 사업 성과도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 징수 활동 지원 사업 있습니다. 지금 전체 추경에 이제 1,390만 원 정도 추경이 올라와서 합계 2,500만 원 정도 지금 활동 지원비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한 4,800 정도 있었는데 예, 이거 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도 또 이게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예, 또 한 번.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예, 예, 예산이 줄은 건 아니란 예,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혹시 예산이 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 예산 자체가 뭐 2회나 3회 추경에 안 올라온다라면 예산이 반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체납 징수에 징수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좀 여쭤본 겁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까? 예, 지금 한번 체납 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작년 경기가 어려워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체납액이 상당히 좀 느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지방세만 해도 한 365억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부가부서에서 이제 현년도 체납액으로 저희한테 또 2월 돼서 오는 금액이 한 4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리하면 또 한 400억이 넘어오고 저희가 360억 정리를 하면 한 400억 정도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좀 애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뭐 기동 징수단 같은 거 지금 운영하긴 하시죠? 예, 3명 팀장 하시죠. 포함해서 3명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조세 형평에 맞게끔 그 내는 사람과 또 내지 않는 사람과의 그 불평등한 그런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수과에서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저도 뭐 민원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좀 태워볼까 해서 실장님이랑 통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한숨 소리만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만큼 예산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고생 많으셨고 어려운 질문들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리라 생각이 들고 저는 시민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만 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청사 건립기금 관련돼서 참 관심이 많은데요. 청사 건립기금 실장님 올해 1번 회계에서 656억 적립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본 예산에 60억 적립했고 지금 추경에 20억 요구하셔서 뭐 상임위는 통과돼서 예결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억 일반 회계에서 적립이 될 테고 그러면 나머지 500 몇십억 되는 거는 언제 일반 회계에서
청사 권리 기금 성립할 수 있나요? 일단은 금년도 물론 뭐 계획대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세수 상황이 지금 이제 저희가 삼성 관련해서 이제 당초 예산에 500억을 반영을 했는데 네. 지금 징수 예상액은 한 516억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이제 이해추경 때 반영할 거고 저희 다음 이해추경 재원 판단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700억, 그 다음 연도에도 700억, 그 다음 연도에는 620억을 적립을 해야지 지금 뭐 고속청사랑 지금 우리가 네.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사무소들까지 행정복지센터까지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쯤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저희 우선은 이제 작년엔 삼성 관련해서 이제 세원이 아예 없었고 금년에는 이제 516억 정도 들어오고 내년에는 최소한 금년 정도 이상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사업 이제 특히 이제 청사 관련해서는 이제 금년 연말에 착공을 하면 그 재원은 꼭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착공은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착공이야 이제 뭐 몇십억 있으면 하는 거니까. 예, 착공해서 이제 그 계속 진행 이제 계획 기간 내에 진행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좀 그 지금 계획된 사업들 좀 조정을 일부 하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들 조정한다 하면 시민분들에게 돌아가던 혜택들이 좀 줄을 수 있다. 시기가 좀 이제 좀 연기되고 그런 사업들을 일부 좀 발췌해야 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내년도 재원에 대한 그 뭐 어느 정도가 될지 이제 아직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8월 정도 돼야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추계를 좀 한 다음에 좀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그 시집행부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 예. 아니면 연기해야겠다. 뭐 완공을 연기해야겠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시민분들한테 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쯤은 그냥 예. 막연한 기대감에 되겠지 된다는데 뭐 근데 계속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조국에 가서는 채권 발행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완공을 안 합니까? 채권 발행합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언젠가는 누군가 사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그러니까 구상에 대한 거는 하반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하든지 해서 이제 의원님들 소통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채권 발행하는 건 반대라서요. 이게 그 예산부서랑 담당 부서가 계속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아니 저쪽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죠. 이 두 부서가 서로 이루고 계셔서 된다는데라는 생각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녹색 건축 이제 관련 업무 부서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전에 저희 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추계에 대한 영역을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없어서 그런 거는 조금 진행 여건을 가져야. 그렇겠죠. 이 계획이 삼성이 1,500억씩 낼 때 세웠던 계획인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올해는 500억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억 줄었으니까 1,000억 어떻게 할까요? 뭐 이 계획인데 그럼 누군가는 계획을 변경하자라고 용기 있게 얘기를 하셔야죠. 구상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이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시작 삽뜨기 전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입니다. 13페이지. 그 사업 설명서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 운영 지원.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대상이 평택시의 생활 기반을 둔 청년입니다. 이거는 주소를 둔 뭐 이런 게 아니라 생활 기반을 둔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좀 기준이 다른 겁니까? 주소가 돼 있는 청년도 해당이 되고요. 네. 예, 평택시에서 활동하는 청년도 해당이 됩니다. 평택시에서 활동하는 청년 기준은 어떤 겁니까?
평택에서 뭐 주소는 딴 데로 돼 있고 직장을 뭐 직장이 평택이라든지 뭐 학교를 다닌다라든지 예. 그런 것을 신청하거나 할 때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에 네. 살면서 평택까지 와서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거나 청년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평택 시민 아니더라도. 표현은 평택시 생활 기반을 둔 청년이지만 알겠습니다. 그 일자리 경제과의 그 26페이지인데요.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인데 시장 매니저분들이 월 2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8페이지에는 통복시장 서정리 시장 매니저는 265만 원이세요. 40만 원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그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이 국가 지원 사업이 있고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이 이제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인건비는 이제 정액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통복시장, 서정리 시장을 제외한 송탄시장, 국제시장이랑 안중시장, 이충, 중심상가는 월 40만 원씩을 덜 받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지금 예 그렇게 이제 그 사업비는 책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이분들이 이제 뭐 자부담으로 더 충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모든 시장들이 다 이제 공모를 사실은 합니다. 근데 선정이 이제 국비 사업으로 된 시장이 있고 또 이제 그 도비 사업으로 또 선정이 된 시장이 있어서 해마다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을 선정받냐 아니면 도비 사업을 선정받냐는 조금씩 계속 변동은 있습니다. 도비가 사업 인건비를 더 많이 주네요. 그렇죠. 여기 이거 가지고 뭐 서로 얼마를 받으신지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알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뭐 지금 1년에 공모- 40만 원도 아니고 월 40만 원이라 보조로 이제 공모사업 보조를 받다 네. 보니까요. 네, 정해진 금액대로 저희도 이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31페이지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추경으로 새로 편성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쵸? 본 예산에 때는 없었고 그런데 통복시장이랑 송탄시장 12개월, 서정리 시장은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면 올해 5월 달부터 지급이 되고 내년 5월 달까지 예산이 수립이 될 것 같은데 기간이 이렇게 편성되는 게 맞나요? 올해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사업 추진이 올해 3월 달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결과가 발표가 났고 그래서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고 그러면 올해 말까지의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서 뭐 8개월 이렇게 끊어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일단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일단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산을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시장마다 서정리는 이제 10개월 사용하고 통복시장은 12개월인데요. 자부담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10%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여쭙는 건 이렇게 되면 12개월치를 이렇게 인건비를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은 5월 달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이 의원님, 편성돼요. 네, 지금 사업 기간이 보면은 이제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주게 되면은 분기로 이제 그 말에
나가서 내년 이제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사용하시는 데가 있고 10개월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분기별로 나간다고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이제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26년. 그럼 분기별로 나가면요. 5월 달부터 나갈 거 아니에요, 돈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추경이. 그러면 2분기 4월 달은 빼고 5, 6월 달 2분기 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치 빼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년도부터 계속 이제 이어오던 사업이고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편성을 항상 추경에 지금 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화재 안전 요원이 통복시장, 서정리시장, 송탄시장이 계속 이 예산이 똑같이 지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편성되면 된다. 이렇게 편성하지?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쭙는 건데요. 34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인데 요거는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추가로 더 예산이 내려오나요? 작년에도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이 있었을 텐데 작년에는 1억 2,400이었는데 의원님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전년보다는 사실 지금 네. 전년에 저희가 이제 그 사유가 네. 수요 조사했을 때 이제 조금 800 몇 개소가 이제 당초에 조사했을 때 네. 800 몇 개소가 이제 수요 조사가 돼서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다가 실제적으로는 608개소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에 이제 수요 조사된 게 622개소라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한 걸로 봤을 때는 올해가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산을 하면 작년도 최종 예산이 이거보다는 적을 거다.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열 의원님. 예, 아무튼 우리 기획항만 경제실 이제 뭐 되게 우리 세입이 어렵고 또 세출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굉장히 뭐 고민이 많고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뭐 이해하는 바도 많고 아까 뭐 우리 최진구 의원님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그 기본적으로 사업비 일정 규모 이상인 거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담아서 사실 계획을 짜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뭐 5년마다 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짤 때는 그 지방세 수입이 이 정도 예상됐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사업들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또 평택시가 그 특정 그 사업에 의존하는 지방세 수입이 많다 보니까 뭐 한 2년 동안 따져도 최하 뭐 한 3천억 가까이 지방세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사업들 기존에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고 또 공사 중인 사업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뭐 그게 특정한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해결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해결 방법이 사실 간단하지는 않은데 첫 번째로 가장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내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또 혼란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또 경제적인 그 침체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도 어떤 데서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상태고, 지금 진짜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우리 서민분들, 뭐 중산층 뭐 다,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 어려워하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점포들 거의 뭐 임대 붙여놓은 데가 엄청 많습니다. 기존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진짜 되게 호소하고 있고, 뭐 폐업하는 것도 엄청 많고, 그게 또 우리의 뭐 삶에 굉장히 고통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의 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입의 또 감소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저희도 어렵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해하면서, 또 이제 시민분들이나 각 지역 주민들한테도 약속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시청사를 비롯해서 각종 공원 조성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한 게 있단 말이죠. 또 그런 속에서 시민분들은 또 그거에 대한 또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게 지켜질 거다라는 나름대로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책임을 뭐 누가 특정하게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인 좀 판단과 그 현황들 속에서 좀 조정할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말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나마 이제 욕을 좀 먹더라도 또 신뢰를 회복하는 거지, 계속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게 미뤄지고 이러면 더 불신들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솔직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그렇게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최준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유승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제소 이제 그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세수 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기를 조정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세수 추계를 아직은 내년이나 뭐 후년 그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만큼을 뭐 뒤로 미루겠다, 그거를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저도 당장 그거를 뭐 다음 달에 해라 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뭐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정부의 재정 정책이, 경제 정책이 다음 새롭게 구성되는 정권이 어떤 형 뭐 되더라도 그게 그냥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사람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다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재정 정책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도 이번에도 보면 지방 교부세는 0원이에요. 늘어나지 않았단 말 추경에. 뭐 작년에 보니까 15억 정도,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지방 교부세를 받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청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방 교부세를 좀 워낙 몇 년 동안 이게 어려운 살림을 했으니, 뭐 우리만의 요구가 아니라 좀 뭐 시군구 전체 시장님들, 군수님들이 뭐 요구를 좀 해서, 우리만 어렵겠습니까? 뭐 다 어려운 게 현실적인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좀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재정 정책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하면서 요청할 것들을 좀 요청을 해서 숨통이 좀 틀 수 있는 방안은 또 좀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뭐 또 국회의원님들하고도 뭐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부딪힐 수 있는 갈등도 많고, 또 우리 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 뭐 시장 군수 협의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시고 전반적인 걸 좀 검토해서 그럼 어느 정도 시기에 뭐 하반기에 뭐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하반기에는 그럼 뭐 다음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나 흐름들도 좀 파악을 해서 그럼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 나가야 될지 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뭐 교부세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그 지방세 확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 제도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그 최종적으로 저희 시의 역할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보고 드리고 또 중앙정부에도 요청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는 실장님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추경과 관련해서 이건 뭐 민원들이나 요구 사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 우선순위나 진짜 꼭 우리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로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본회의에서 뭐 의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단 말이죠. 우선순위와 불급한 것들 정확히 해서 예산 편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입으로 예산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또 보면 좀 특정 단체라든가 아니면 좀 흔히 말하는 목소리 높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요구한 거는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또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전체 예산을 보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자제하고 나름대로 이러는 부분과 우와 이거 좀 힘세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구해서 하면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게 예산에 반영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일관성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왜 여기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하겠냐 이거예요. 왜 이 의원한테는 얘기하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데 이 의원님한테 얘기하면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비슷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담당하시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나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런 원칙들이 좀 통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오히려 보니까 오히려 기획에서 제일 예산을 많이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 좀 보니까 굉장히 잘 지적을 하고 정확히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도 다시 한번 제가 반성하는 계기도 됐는데 향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향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건히 한번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소송 수행 지원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는 잘 주셨어요. 근데 24년도에는 예산이 5천만 원으로 해서 끝났단 말이죠. 지급 건수 13건 이렇게. 근데 지금 25년도에는 지금 이제 4월인데 이미 거의 이 이유가 뭐예요? 4,491만 원이니 근데 갑자기 소송에 패소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소송에 갑자기 패소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23년도까지는 뭐 전체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금액이 1억 5천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도 본예산에는 이제 1억씩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 전체 편성은 안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열세건에서 5천만 원은 나갔지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지급해야 될 대상을 1월 14일 날 금년에 4건 해서 1,6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다 아시는 거겠지만 도시 규모가 확장되면서 이로 인한 소재기들이 전체적으로 매년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올렸었는데 그 내용이 증가가 많이 되면 그 안에서 발생되는 이런 폐소 여건도 더 증가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요 배상금 지급되는 내역은 좀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드린 대로 그렇게 반영을 하고 필요하면 그 영역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네.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하여튼 뭐 증가하는 이유는 저도 뭐 짐작은 하겠는데 하여튼 잘 대응하셔서 할 부분들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항만수산가에 건강한 어울림센터인데 이거 뭐 예산 세우는 건 이해하겠고 아까 이제 태양광은 이윤아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예산 성립 전 1, 4월 공과금은 그럼 친수공간 공공운영비로 납부하는 게 이게 예산 사용 규정에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저희가 공관항하고 그 친수공관하고 해서 예산을 같이 해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다. 예, 같이 통합해서 예산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거 통합해 세웠으면 그대로 가면 되지 왜 이걸 또 공관항은 이제 작년에 건축 9월에 준공이 되고요. 12월에 그 민간 위탁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간 위탁까지 당연히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더 중요한 건 좀 평택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어촌항이잖아요. 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저번에 풍어제 행사도 가봤는데 좀 평택 시민들한테도 잘 홍보해서 평택에도 기존에는 그래도 만오리에도 어항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유일하게 남은 곳이니까 예.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청년 정책과에서 궁금한 게 이게 하나 있는데 그 청년분들 우리가 그 신규 채용하면 그 지원하는 국비사업 사업명세서 29페이지 보면 그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최대 인건비가 80%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네요. 2,400만 원에 80%. 네, 2,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80% 지원을 2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2년이 지나면 3년째에는 인센티브라고 분기별로 2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은 이제 행안부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지금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2년 근무하고 3년 차는 인센티브 이 걸쳐 있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럼 160만 원을 잡은 거는 실제 그럼 지급하는 급여가 한 2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200만 원에 80%니까 160만 원이죠. 네.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은 돼. 200만 원 급여를 준다라고 하는 게 최저임금 거의 뭐 맞출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 물론 종료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분 말씀드리는. 네, 알겠습니다. 요새 200만 원 가지고 청년들이 과연 그 직장에 다니려고 하겠냐 싶은 고민도 있는 거. 다른 수당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뭐 하여튼 일자리 경제과의 그 32페이지 사업 명세서 보면 그 뭐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 뭐 응모해서 이렇게 선정도 되고 노력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양한 방법의 전통시장 사업들이 있는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좀 이런 예산들이 잘 쓰여지기를 좀 바라고 그거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각각의 시장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전통시장이 좀 평택에서
좀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설피해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한 거 1차, 2차 이런 거 있잖아요. 선지급, 추가 지급한 거. 요 내역은 좀 한번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별도로 어떤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징수과 이번에 뭐 예산 크진 않은 예산인데 그럼 가상자산을 우리가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가상자산 압류 그게 액수들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 금액이 이제 저희가 그 자료로 회신을 받아보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은. 예. 근데 이제 또 일부의 그 체납 액수가 큰 사람 중에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그 다양한 부분에서 압류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정확히 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하는 우리가 세입에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하신 400억 이런 게 작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징수 활동을 좀 강화시키고 또 강화시키기 위한 필요한 또 지원도 좀 관심을 좀 우리 실장님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뭐 향후에 조직 지방 우리가 지금 정부에 대한 그 뭐 총액 인건비나 또 인원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아마 정책적인 변화가 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좀 가질 필요도 있다. 시가 앞으로 향후로 어떻게 조직들을 또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할 건지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예, 이상입니다. 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희 의원입니다.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중복된 질의도 한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간략하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그 저기 유승영 의원님이 그 소송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연간 그 소송비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소송비를 뭐 기산한 적은 없는데요. 연간 이제 소송 건수로 치면 한 370건 정도 상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별로 좀 차이는데 7억대 후반 정도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규모가 큰 게 갑자기 나오면 그 이상 상회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고문 변호사 선임료는 그 뭐 건수 있을 때마다 비용을 처리하나요? 아니면 연간 얼마에서 처리하나요? 고문 변호사님. 고문 변호사님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분들이 8분이 계시는데요. 8분이요? 예. 8분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고문료, 자문료는 뭐 월 뭐 40만 원 뭐 이 정도인데 이제 소송이 붙게 되면 그 분야에 적합한 분들한테 그 소송 가액 가지고 우선 착수금 같은 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그 소가 진행되는 그 금액에 따라서 그 착수금이나 또는 거기 본안 사건에 들어가는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2025년 소송 위기가 전체적으로 한 뭐 9억 2,600만 원, 9억 한 3천만 원 정도 뭐 추가로 또 이제 추경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소송이 대부분 토지 매입에 대한 그런 이해충돌 소송이죠.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예산 자료로 올려드렸던 사항은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서 패소한 이후에 나오는 배상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하고 관련된 사항도 있지만 청구권에 관한 사항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여건이 많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행정소송으로다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상황은 뭐 이제 뭐 집행부 공무원 담당 공무원분들이 뭐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만큼 또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그 업무적으로 이축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은 뭐 평택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소통을 좀 해서 어떤 소속건이 생기면은 진짜 뭐 악의적으로 뭐 우리가 그 도로 편입이라든지 뭐 어떤 지구단위 편입이라든지 물론 이제 다 개인의 재산권 재산 사유권 때문에 뭐 그런 저 행정소송이 많이 걸리는데 사실 그 변호사비 몇 억씩 주는 거는 그냥 우리 시민들 혈세가 그냥 투입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해서 좀 양강 간에 좀 그 잘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뭐 지금 보면은 뭐 아파트의 그 층간 소음 위원회라든지 우리도 지금 평택시에서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기구를 좀 편성을 해서 그 대상자분하고 좀 이렇게 서로 마음을 좀 열어놓고 소통을 해가면서 협의볼도 있으면 협의를 봐서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공관항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우리 과장님 그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는 몇 년도에 시대는 건 모르시죠? 24년도에 했습니다. 24년도에 그게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면적이 29.7평방미터? 옥상이요. 네네네. 예. 그 옥상에 올라가 보셨죠? 네. 올라가서 보셨어요? 네. 옥상에? 네. 그 태양광 그 발전 설비가 잘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관리를 어디서 해주고 있는 거죠?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예. 개인이 하고 있어요? 관리를? 그 어촌계에서 합니다. 어촌계에서 위탁 받아서. 예, 예. 그러면 거기서 발전되는 그 전기 용량은 지금 어디다가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사실 그 이전에 좀 준공이 되고 해갖고 제가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그 알리백 그 친환경 그 예. 사업으로 평택 농업기술센터에 예. 이 설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원문화 박람회 그 경기도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조건으로 그 사업을 껴서 넣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농업센터 보면은 행태원 쪽에 이제 많은 행사가 있고 그래서 주차장 쪽에 하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네. 주차장 쪽에 설치하는 거는. 근데 일반 지붕 위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또 농업센터가 뭐 옥상 슬라브 건축물이 아니고 판넬 지붕 건축물이거든요. 네. 그 위에다가 태양광 설비를 시설을 하면은 20년 동안 건들질 못해요. 네. 그럼 다 모든 그 강판이 수명이 있고 다 그런 건데 누수가 되거나 뭐 그 강판에다가 피스를 받고 뭐 하면은 그 페인트가 일어나서 누수가 되고 녹물이 흘러고 그러면은 그 손도 못 대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어떤 게 더 평택시에서 이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업이 거기에 뭐 내용 발전 용량을 가지고 삼성에다 제공을 하겠다. 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거기 농업센터 자체적으로 활용한다면 이해를 해요. 네. 삼성전자가 그 주변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하필 농업기술센터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삼성전자에다 전기를 공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예, 이 건 같은 경우 면적이 여쭤보고- 작아서요. 일자리 창출과 제가 몇 가지만 청년 정책과 그 청년 기본소득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약 한 70억 정도 지급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보통 이 기본소득은 몇 월 달까지 다 지급을 하죠? 만 24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네,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분기별로. 네, 네. 그 수혜 보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저희가 지금 청년이 만 24세가 한 7,4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7,400명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으로 10년 이상 거주 대상자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매년 지급하는 거는 한 5,400명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 다 지급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 5,400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비 매칭 사업인데 뭐 3, 4분기에 가서 4, 4분기에 가서 다 지급을 못 하고 그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도비가 조금씩 이제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도 지침에 의해서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1월에 지급도 이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금으로 청년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카드로? 네네 카드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 연도에 부족분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일자리 청춘과 일자리 경제과죠. 일자리 경제과. 그 지난 폭설로 인해서 그 재래시장에 그 많은 피해가 있었죠.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으로 같이 이제 조사가 돼서 전통시장도 포함되고 또 이제 공용 시설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에 이제 안중시장 이제 아케이드가 일부 좀 균열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어렵지만은 뭐 우리 이은하 의원님도 소상공인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평택시의 그 근생시설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파악은 아직 뭐 한 게 없죠. 공실 파악은 저희가 따로 한 건 없습니다. 따로 없죠. 네. 그럼 뭐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공실 파악을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고 다만 이제 그 경상원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이제 개폐업 현황을 이제 월별로 좀 그 조사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보고 상황을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기업체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은 우선 저희가 제일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그 평택시에서 지원해주는 방법, 뭐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예산팀에서 1년 연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이번에 1회 추경 때도 힘들게 예산 편성을 했지만은 도비나 국비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도 저희가 좀 쉽게 해서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당 수혜자분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에서 좀 그런 홍보를 주기적으로 좀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체크도 좀 해 봐 주시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일자리 경제학과에서 좀 뭐 팔 걷어붙이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소상공인 쪽이. 그래서 정책적으로 뭐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하겠지만은 우리가 좀 자비를 만들어서라도 그동안 뭐 여기 진숙 과장님이죠? 배석하신 분이. 진숙 과장 계시지만은 뭐 세금도 못 내고 국세도 못 내고 지방세도 못 내고 물세도 못 내고 전기료도 못 내서 전기가 차단이 되고 이런 상가도 굉장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무이자로 뭐 대출도 지금 쉽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과장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에 소박 인력 배치가 있어요. 패키지 사업. 네, 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방. 그분들은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화재 이제 위험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제 좀 관리가 좀 어려운 밤에서 이제 새벽 시간대에 교대로 이분들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근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네네. 그분들을 채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건이 되면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상인해서 이제 채용을 하시니까요. 그분들도 본인들이 시간이 되고 여건이 돼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뭐 채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전직이 소방 공무원 했던 분이라든지 뭐 정년 퇴임을 하셔가지고 뭐 쉬고 계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분이 없다 그러면은 모집 공고를 할 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그런 분들을 이런 인력 패키지로 모시면은 아마 소방 화재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보면은 여기 송탄시장 송탄 재래시장이죠. 여기 배송 매니저가 또 한 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시장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팽성 전통시장은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재래시장으로? 팽성? 네, 저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건 5개소입니다. 5개 재래시장.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상인들끼리 단합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이제 요건이 되시면 거기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상인의 조직이 돼서.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송 매니저라고 하면은 어느 지점에 차량이 있을 때 어느 상인의 물건을 갖다가 이동 오토바이라든지 아니면은 구름마로 이렇게 해서 갖다 이게 주는 그런 매니저 같은데, 다른 재래시장에서는 이거 배송 매니저 요청을 안 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도 공모 사업인데요. 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 주신 이제 인력 패키지 지원 사업하고 사업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일반 매니저로 지원 사업을 하시고 사업 패키지 일부를 하고 계시고요. 송탄만 이제 배송 매니저는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배송 매니저는 전체 재래시장에 5개 재래시장에 한 분씩은, 물론 한 분씩도 인원이 적을 거예요. 예산이 좀 이거
도비나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예산이 국비 지원이 예산이 좀 넉넉하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시장에서 물건 배송해주고 이런 부분은 지금은 뭐 우리 평택시에 대형 그 마트도 많이 생기고 지금 비표에 그 또 대형 그 매장도 포스코 매장도 생기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재래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텐데 상인들한테 많이 그 위로 격려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평택시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배송 매니저는 전통시장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징수가는 지금 현재 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지방세하고 세율세하고 합쳐서 한 1,400억 정도 이제 2월 체납액이 됐는데요. 지난해 거요? 예, 네. 작년에서 이제 넘어온 게 1,4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기 4월 달까지 정리된 게 한 170억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1,400에서 170억 정도 예. 더 늘었다는 3월 말까지 체납액이 더 늘었다는 얘기죠. 정리가 된 게 정리가 됐다고요? 예. 그러면 2025년도 1분기 거 지금 1분기 거는요? 지금 1분기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1분기 거. 예. 지난해 3월 말까지 2024년도 그 거의 비슷 1,400억 체납에 예. 1분기 체납은요? 1, 2, 3월 1,400억이 넘어오면은 네. 저희가 이제 170억을 예를 들어서 정리를 했으면은 네. 지금 1200, 1,230억 정도가 1,230억. 예, 지금 정리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금액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체납액을 징수를 하면서 뭐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기동팀이 작년 1월 1일자로 이제 생겨가지고 그 충원이 된 게 이제 팀장하고 직원 3명 해가지고 1월 말일자로 이제 충원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2-3번을 이제 자료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출장을 나가고 하는데 좀 많이 한 예를 들면 이제 한 2명 정도 더 있으면 나눠서 이제 한 2군데 정도로 나눠서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나갈 때도 있고 이제 팀장님하고 같이 셋이 나갈 때도 있는데 조금 일주일에 2-3번 나가는 것도 좀 버거운 형편입니다. 지금. 그 통장 압류 뭐 하는 방법은 뭐 좋지 않은 방법인가요? 급여도 이제 예를 들면 그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한 예를 들어 200만 원 가까이 그 이상이 있어야 이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이제 추심을 하는데 200만 원 미만이 있으면 그거는 추심을 못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말에 가서 결손 처리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해는 얼마 정도 결손 처리했죠? 작년에 한 127억 했습니다. 세외 수입 한 7억, 지방세 한 120억 적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고 5년간 또 관리를 하고요. 금액이 또 크면은 10년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조회도 하고 또 법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예, 5년 10년 예. 그래서 징수할 때 예, 징수할 예. 수 있다는 말씀. 예금이든 재산조회를 해서 이제 재산이 있거나 예금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또 압류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어려운 상황에서 뭐 세금을 못 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아주 수단이 좋은 사람들, 고액 체납자들 이런 분들은 빨리 그 수배를 해가지고 평택시에서 징수를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소남의 의원.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네. 어쨌든 우리 예산
세우는 이 기획항만경제실장님과 우리 이뮤재 과장님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한다는 건 힘든 건 압니다. 근데 각 부서나 또 중앙과 시도원님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잘 소통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오기 전에 과연 이 예산을 그대로 진행했을 때와 또 예산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에는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